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전래동화에서 은혜 갚은 동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흥부에게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박씨를 물어다 준 까치가 있고, 나무꾼에게는 아름다운 선녀를 만나게 해준 사슴이 있지요. 저에게도 동화 속 동물들처럼 못된 놈과 못된 년을 물리치게 해준 은혜 갚은 강아지가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강아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5살 때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제 남자친구였죠. 그와는 우연히 가로수길에서 만난 뒤 사귀게 되었는데 운명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죠. 어쨌든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승무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승무원 동기 3명과 가로수길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면접날에 대해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나 면접 볼 때 진짜 떨렸잖아. 그러니까, 설마 땅콩 좋아하냐는 질문을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하, 완전 웃겨. 진짜 그런 걸 물어봤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네, 저 땅콩 껍질 잘 뜯습니다. 그랬지. 하하, 미쳤어, 진짜. 꿈을 이뤘다는 행복함에 젖어서 저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때, 저기, 하고 누군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서 있더군요. 그 남자는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자 제 동기들은 오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저도 언뜻 보기에 꽤나 훤칠한 그 남자가 마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어쩐지 꺼려져서 거절을 했죠. 죄송해요. 전화번호 알려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더니 주머니를 뒤적여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죠.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안다는 대기업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싫다고 다시 거절을 했지만 옆에 앉은 친구들이 제게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야, 김하늘, 그냥 연락처 줘. 네가 저 사람이랑 연락한 다음에 저 사람 친구들을 우리한테 소개시켜주면 좋잖아. 그래, 하늘아. 명함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번호 드려.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남자에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번호를 받은 뒤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고 동기들은 호들갑을 떨며 저를 축혀 세워 주었습니다. 오, 역시 김하늘. 예뻐서 인기 많은 것 좀 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더 예쁘잖아. 기집애 예쁜 게 착하기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그 남자 되게 멋있더라. 그치. 나도 조금 마음에 들더라. 그렇게 기분 좋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대뜸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멋있지도 않던데. 그리고 하늘이 너도 그래.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번호를 그렇게 막 알려줄 수 있어? 싸 보이게. 저는 그 말에 순간 기분이 나빠져서 받아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먼저 대신 나서 주었습니다. 야, 손승연,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자 승연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틀린 얘기 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친구한테 싸 보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심하잖아. 하고 따졌죠. 제 말에 승연이는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 하고 대꾸하고 말더군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어정쩡하게 자리를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출근을 하는 길, 저는 불편해서 승연이 얼굴을 어떻게 보나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승연이는 엄청나게 밝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했습니다. 하늘아, 주말 잘 보냈어?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이따가 점심 뭐 먹을까?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제 회사도 다니는 어른인데
고작 말실수 한 번에 동기와 틀어지는 것도 유치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어? 글쎄, 샌드위치? 그래, 이따 점심시간에 봐,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멀어지는 승연이를 보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말았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승연이와 저는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가로수길에서 만났던 그 남자랑은 연락해? 주말에 만나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어디서 만날 건데? 강남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 거기 야경이 좋다나? 아, 거기? 그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다시 근무 시간이 되었고 저희는 또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간간이 오는 그 남자의 안부 연락에 저는 배시시 웃음을 지었고 그런 저를 보면서 동기들은 자기들이 더 설렌다며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어머, 하늘이 이제 연애 시작하는 거야? 야, 그런 거 아니야.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거지. 뭐 입고 나갈진 정했어? 글쎄, 지난번에 연락할 때 자기는 여자가 원피스 입었을 때 예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럼 원피스 입어야지. 원피스 당첨. 저와 동기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와중에도 승현이는 어쩐지 계속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지난번 일이 있으니까 내가 괜히 그렇게 느끼는 것일 거다 하고 생각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로 갔죠. 그 남자는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하늘씨 진짜 예뻐요. 저도 오늘 하늘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한껏 멋부리고 왔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하. 민성씨도 멋있어요. 저희는 수줍어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원래 여자한테 먼저 대시라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저를 보고는 전화번호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죠. 저는 그런 그가 어쩐지 싫진 않았고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창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하늘아! 돌아보니 승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피스를 입은 채로 말이죠. 무슨 이런 우연이 있지? 승현이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떨떠름하게 물었고 승현이는 갑자기 여기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지. 그래도 혼자 먹긴 좀 그랬는데 여기서 너를 만난 거지. 너무 신기한 우연이다 진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하, 우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승현이는 천연덕스럽게 민성 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번 뵈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민성이라고 합니다. 민성 씨, 그런데 몇 살이세요? 저 28살입니다. 어머, 그럼 저희보다 오빠네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네? 네. 나 오빠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잘 됐다. 저는 이 상황에 짜증이 났지만 티도 내지 못하고 부글부글 속만 끓였죠. 그런데 승현이의 행동은 가면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민성 씨한테 휴대폰을 내민 거죠. 오빠, 저 오빠 번호 가르쳐 주세요. 민성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듯이 저를 돌아봤지만 이내 승현이의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연락할게요. 그럼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 말을 남기고 승현이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겨우 둘만 남을 수 있었지만 저는 이미 기분을 망친 후였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그의 말에 저는 레스토랑에서 나와 어색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승현, 걔 뭐야 진짜? 번호를 물어본다고 진짜로 가르쳐주는 이 남자는 또 뭐고? 기분 나빠 정말. 내가 이 남자를 다시 만나나 봐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문득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그러자 민성 씨는 왜 그래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무슨 소리 안 들려요?
하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저를 보자마자 제 품에 달려들어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성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강아지를 여기다 버렸나 봐요. 그러게요.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나 보네요. 아직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길에 혼자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제가 데려가면 좋겠는데 저희 엄마께서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자 민성 씨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데려갈게요.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외로웠는데 잘 됐네요. 정말요? 민성 씨가 데려가서 키워줄 수 있어요? 네, 저 강아지 좋아해요. 그리고 앞으로 하늘 씨가 자주 오셔서 같이 돌봐주시면 더 좋고요. 그 말에 저는 아까 레스토랑에서 기분 나빴던 순간이 떠올라서 셀쭉하게 대답했습니다. 치, 제가 민성 씨 집에 왜 가요? 아까 보니까 제 친구랑 더 친해지신 것 같던데. 제 친구한테 같이 돌봐달라고 하세요. 네? 아, 하늘 씨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하늘 씨가 좋다고요. 지금 강아지 핑계로 하늘 씨한테 고백한 건데 모르겠어요? 네, 저는 몰라요. 저는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대답했고 그때 마침 강아지가 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러자 민성 씨는 거 봐요. 우리 강아지도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하고 말했고 저는 누구 마음대로 우리 강아지래요? 뭐 앞으로 민성 씨 하는 거 봐서요. 라고 대답했죠.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린 예쁘게 만났죠. 우리를 이어준 강아지는 그날의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운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운명이와 저희 두 사람은 함께 3년 동안 많은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티격태격하는 순간들도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싸울 때마다 거기엔 승현이가 꼭 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회식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싸운 뒤 동기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회식이라지만 집에 가서도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치, 연인 사이에 연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회식 간다고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는 잘 들어간 건지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동기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문득 승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젯밤에 오빠랑 연락 안 됐어? 나 어제 새벽 2시까지 오빠랑 카톡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 우리 오빠랑 어제 새벽에 카톡을 했다고? 승현이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심심해서 연락해보니까 답장이 오던데. 그런데 민성 오빠 나랑 은근히 취향 같은 게 잘 맞는 것 같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이더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자니 어쩐지 지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승현이는 얄밉게도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너 설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뭐야? 설마 쿨하지 못하게 화난 거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승현이에게 화를 내면 저만 째째한 사람이 될까봐 저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속만 끓였죠. 옆에서 제 눈치만 보던 다른 동기들은 애써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하늘아, 민성 오빠도 승현이가 네 친구니까 그냥 장단 맞춰준 거겠지.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오빠한테 다시 전화해봐. 저는 동기의 그 말에 우선 진정하고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저녁에 남자친구의 집에서 만날 약속을 잡고 화가 나서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남자친구의 집에 가자 남자친구는 한껏 미안한 얼굴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이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고 달려들어서 일단 운명이를 방에다 놓고 문을 닫은 뒤 저는 남자친구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팔자 눈썹을 하고서는 하늘아, 화 많이 났지?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네가 전화한 줄도 몰랐어. 미안해. 하고 제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져 물었죠. 뭐?
내가 전화한 줄도 몰랐다고? 그런 사람이 손승연이랑 새벽까지 카톡을 해? 어? 무슨 소리야? 내가 걔랑 카톡을 했다고? 그래, 내 전화 안 받고 어떻게 내 친구랑 카톡을 해? 그러자 남자친구는 인상을 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술김에 그랬나 봐. 하늘아, 오빠 진짜 기억이 안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아, 몰라. 내가 아까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나는 오빠 연락 안 된다고 하는데 승현이 그게 자기는 오빠랑 새벽까지 연락을 했다고 긁어대잖아. 아이고, 그랬어. 미안해.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제 기분이 조금 풀린 것 같으니 남자친구는 배시시 웃으며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당부했죠. 아, 됐어. 진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리고 승현이랑 연락하는 거 자제해. 걔 아무래도 오빠한테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는 제 말에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승현이가? 에이, 설마. 내가 네 남자친구인데? 어쨌든 둘이 연락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럼 이제 화 풀린 거지?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운명이가 있는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운명이는 얼른 제게 달려와 제 뺨을 핥으며 반갑다는 표시를 했죠. 저는 운명이를 품에 안자 언제 화가 났었냐는 듯 눈 녹듯이 마음이 풀려서 운명이를 잔뜩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 저와 운명이를 보며 남자친구는 말했습니다. 참 이상해, 운명이 말이야. 어렸을 때 길거리에 버림을 받아서 그런지 사람들 엄청 무서워하잖아. 낯선 사람 보면 짖기만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하늘이 너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언제 봐도 저렇게 반가워하네. 내가 엄마인 걸 운명이가 아는 거지. 오이구, 우리 똑똑한 운명이.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남자친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그리고 운명이도 처음 보는 사람들만 무서워하지 몇 번 보면 익숙해져서 안 짖어.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운명이 다니는 동물병원 있잖아. 운명이가 거기 의사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무서워하고 짖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꼬리도 흔들던데. 진짜? 거짓말. 제 설명에 남자친구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오빠는 맨날 바쁘다고 운명이 데리고 동물병원 한번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지. 가만 보면 운명이 살기만 오빠만 집에서 살지 내가 다 키운다니까. 산책도 내가 시키고 병원도 내가 데리고 가고. 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흘겼지만 남자친구는 대수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여느 날과 같은 날들이 흘러갔고 남자친구와 저는 어느덧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아빠의 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아빠는 언제나 사위가 생기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고 마침 남자친구와도 뜻이 맞았던 거죠. 상견례도 마치고 웨딩 사진도 찍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들 많이 싸운다던데 저희는 그 흔한 싸움 한 번 없이 바쁘지만 평화롭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는 참 쉽게도 깨지는 것이더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승현이가 문제였습니다. 그날은 예비 신랑이 친한 형에게 청첩장을 준다고 그 김에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과 통화하며 저녁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한 뒤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죠. 평소와는 달리 예비 신랑의 연락이 뜨문뜨문 오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친한 형을 만나 노느라고 그런 거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며칠 뒤 터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며 무심히 친구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승현이의 프로필 사진이 최근에 바뀌었더군요. 테이블 위에 음식과 남자의 손이 같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찍힌 남자의 손이 아무리 봐도 제 예비 신랑의 손 같았습니다. 손과 함께 찍힌 시계도 검지 위에 있는 점도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손이 제 예비 신랑의 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떨리는 숨을 참고
전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했죠. 예비 신랑의 집 앞 카페에 앉아 기다리는데 예비 신랑이 저 멀리서 걸어오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며 입술을 잘근잘근 씻고 있자 예비 신랑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까 전화 받는 목소리가 안 좋더라. 저는 그 태연자약한 얼굴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냉소가 터졌습니다. 오빠, 지난주 금요일에 누구랑 저녁 먹었어? 제가 그렇게 묻자 예비 신랑은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잖아, 나 경훈이 형 만난다고. 저는 하하고 웃은 뒤 말했어요. 경훈이 오빠를 만났다고?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저는 승현이의 프로필 사진을 내밀었죠. 그러자 예비 신랑은 놀랐는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당황해하더군요. 손승현 만난 거지? 대답이 없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물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손승현 만난 거지? 예비 신랑은 그제야 말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놓고 왜 나한테는 경훈이 오빠 만난다고 거짓말했어? 그러자 예비 신랑이 한 대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얘기하면 네가 싫어할 테니까. 저는 그 대답에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뭐? 내가 싫어할까봐 거짓말을 한 거라고?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분명히 손승연이랑 거리를 더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지? 그런데도 친한 형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걔를 만난 거고. 정말 어이가 없다.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빠는 내가 싫어할까봐 거짓말을 했다지만 오빠가 진짜 나를 생각했다면 내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나 먼저 갈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누군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예비 신랑이었죠. 미안해, 하늘아. 이거 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면 안 됐던 건데 미안해. 이거 놓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저를 예비 신랑은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품에 안겨 얼마를 울었을까? 예비 신랑은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늘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다시는 같은 실수 하지 않을게. 믿어줘. 저는 바보 같지만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쩐지 더 이상 그를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예비 신랑을 두고 뒤돌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때 멀어지는 제게 예비 신랑이 소리쳤습니다. 운명이, 내가 미우면 운명이를 봐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그 소리에 저는 멈칫했지만 이내 지나가는 택시를 멈춰 세워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 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 만나던 날, 운명이와 함께 셋이 여행을 갔던 날, 웨딩 사진을 찍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겹쳐지며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다 끝난 듯 엉엉 오는 저를 보고 택시 기사님도 걱정되셨는지 한마디 하실 정도였죠. 아이고, 아가씨, 왜 그렇게 울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려대고 있었죠. 예비 신랑이었어요. 물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집에 도착했고 저는 택시비를 계산한 뒤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두 걸음쯤 내딛었을까요? 세상이 빙글 돌더니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하고 부르는 택시 기사님의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제 손을 잡은 채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예비 신랑이 보였습니다. 하늘아, 정신이 좀 들어?
제가 쓰러지자 놀란 택시기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오셨고, 병원으로 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받아보니 예비 신랑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비 신랑은 병원에서 제 옆을 지키고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다시 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제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너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너 잘못되는 줄 알고. 나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미안해.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예비 신랑을 보자 저는 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용서해줘도 되겠지. 저렇게 우는데 진심일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입을 뗐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그런 제 말에 예비 신랑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하늘아, 고마워.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사랑해. 운명이 봐서 용서해 주는 거야. 오빠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예비 신랑을 마주 안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연 수속을 마친 뒤 저는 우선 예비 신랑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잔뜩 울어서 부은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비 신랑의 집에 도착하자 어김없이 운명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운명이를 끌어안았고 다쳤던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죠. 운명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저는 운명이와 소파에 누워서 편안히 쉬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먹을 죽을 끓인다며 부엌에 있었죠.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벼랑간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링. 이윽고 문이 열렸고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현관문 쪽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오빠, 내가 맥주 사왔어. 깜짝 놀랐지? 그렇게 말하며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손승연이었어요. 저는 경악해 있는데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손승연은 태연하게 부엌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뭐 만들고 있어? 표정이 왜 그래? 갑자기 와서 너무 놀랐어? 히히. 그렇게 말하는 손승연을 보며 예비 신랑은 놀란 얼굴을 하고 가만히 굳어 있었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손승연은 뒤를 돌아봤고 그제서야 저를 발견하더군요. 허! 쨍그랑! 맥주병이 깨지며 소란스러운 소리를 냈고 손승연은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습니다. 하늘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얼마 전에 이 오피스텔 근처로 이사를 왔거든. 그래서 우연히, 그래. 우연히 오빠네 집에 놀러 온 거야. 하하. 그러자 예비 신랑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더군요. 맞아, 하늘아. 오해하지 마. 승연이 쟤 오늘 여기 처음 온 거야. 저는 둘의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기가 차는데 제 품에 안겨있던 운명이가 폴짝 뛰어내리더니 손승연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더 이상 화도 안 나서 웃음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하하하하. 화를 낼 타이밍에 제가 웃자 둘은 의아한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었죠. 하하, 처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한 뒤 손가락으로 운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널 저렇게 반가워하는 운명이는 어떻게 설명할래? 낯선 사람만 보면 겁먹어서 짖기만 하는 운명이가 너를 보고 저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는데, 그리고 처음 왔다며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지금 장난치니? 누굴 바보로 알아? 그러자 둘은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며 운명이를 품에 안고 그 길로 예비 신랑, 아니 그 나쁜 놈의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당연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였습니다. 아빠는 분노하셔서 당장 그놈을 회사에서 내쫓으셨죠. 그놈은 울며 불며 저희 아빠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듣기 싫어. 이놈,
그동안 내 회사에서 벌써부터 사장이나 된 듯이 거들먹거리던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하늘이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야. 뭐 대기업 출신? 니놈 같은 거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난 필요 없어. 긴 말할 필요 없으니 당장 꺼져! 아버님 제발. 누가 니놈의 아버님이야? 김비서, 이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끌어내. 그놈은 그렇게 맨몸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부당해고로 아빠를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둥 난리를 쳤지만 그동안 아빠 회사에서 사장 행세를 하며 불법 횡령을 했던 것이 걸려 오히려 저희 측에서 그놈을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놈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연락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손승연, 걔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사실 저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바람일 뿐이라 유민성 그놈과는 달리 걔한테 시원할 복수를 할 순 없었어요. 다만 저희 항공사 사내 게시판에 조용히 글 하나를 남겼답니다. 동기의 남자친구를 빼앗은 파렴치한 손모양이 있으니 다들 조심하라고 말이죠. 누가 봐도 손승연을 지칭하는 그 글에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손승연은 손가락질 받기는 싫었는지 휴가를 신청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깟 벌금 내고 말죠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제 주변에 둔 제 어리석음의 대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혹시라도 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저는 지금 얼마 전 독립한 제 집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쓰는 내내 제 무릎 위에서는 저를 위로해주는 운명이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운명이와 함께 씩씩하게 이겨내보려고 해요. 저와 운명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파이팅하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